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이슈진단 12회 방송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지낸 호요방의 아들이 최근 중국이 소련처럼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요방의 아들이 박훈탁TV가 작년 12월 17일에 방송한 중국 경제 소련처럼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이너스로 추정되는 총요소 생산성 이슈진단 7회 방송을 시청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박훈탁TV가 중국 붕괴 가능성에 관해서 많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훈탁TV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시진핑이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의 한 장성이 미국 장성에게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관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접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곧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겠구나, 대만이 곧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25일 미국의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대만이 중국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기고문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9월 26일 대만 뉴스가 이 Foreign Policy 기고문을 요약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Foreign Policy 기고문은 관련 분야의 저명한 학자의 저서와 관련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기고문을 읽는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침공해서 접수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것은 중국군의 괴멸과 중국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분들이 많겠지만 Foreign Policy 기고문에 따르면 대만은 독자적으로 중국의 침공을 격퇴할 군사력과 작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정치적으로도 반드시 중국의 침공을 막아야 할 모든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흡수통일하면 대만의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1국가 2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이러한 약속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중국이 홍콩에서 1국가 2체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중국에게 홍콩을 반환할 때 중국이 홍콩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소위 1국가 2체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홍콩 입법위회 선거에서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렉코라고 하는 단체가 무려 2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홍콩의 입법의회가 민주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생긴 것입니다. 홍콩이 완전한 민주화를 달성하면 중국 본토의 민주화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북경 당국이 홍콩의 렉코를 해체해버렸고 그들을 중국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들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이제 홍콩의 젊은 관객들은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중국의 국가를 연주하면 부하고 야유를 퍼붓는데 그치지 않고
일제히 단상에서 휘날리는 중국의 오성 홍기를 향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심지어 영국 식민지 시절에 사용하던 국기를 흔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이 국기를 모독하면 3년형에 처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에서 일국가 이체제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대만은 홍콩처럼 중국으로 흡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군사력으로 대만을 흡수 통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만은 독자적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도 중국의 침공을 격퇴할 군사력과 작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사륙전이 벌어질 것이고 중국군이 괴멸하고 중국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가 뒤늦게 대만을 돕겠다고 참전해서 숟가락을 얹을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로 끝나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나머지 세계가 중국을 여러 개 나라로 분할해서 점령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러한 가능성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냥 해보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고 대량의 실업 사태가 발생해서 사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침공을 준비한다면서 동원령을 내려서 경제 붕괴로 인한 정치적 압박을 모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월 15일 북경에서 미국과 중국의 사령관들 사이에서 보기 드물고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긴장이 오고 갔습니다. 중국군 장성 리주오 챙이 미국 해군 수장 존 리처드슨 제독과의 면대면 대담에서 북경이 대만에 대한 주장을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관철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대만 이슈는 중국의 국내 문제이고 중국의 근본적인 이해와 중국 인민의 민족 감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리주오 챙이 국방부가 AFP 통신사에게 전달한 발표문에서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해군 전함들이 대만 해협을 여러 차례 통과해서 중국에게 도발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이 국제 수역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항행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주오 챙은 대만 해협이 국제 수역이 아니라 중국의 내해이고 따라서 여기를 통과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합니다. 리주오 챙 장군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위원입니다. 그는 만일 누구라도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기 원한다면 중국 군대가 중국의 단결을 위해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방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경고는 시진핑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을 주장한 대만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시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1월 2일 시진핑이 대만에게 북경과 재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만 대통령이 이에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이 2019년 최초의 군사명령을 발표하면서 호전적인 수단을 한 단계 격상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군대 단위는 주요 국가 안보와 발전 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역경, 위기, 그리고 전투에 대한 그들의 감각을 강화해야 한다. 리주오 챙이 미국의 최고위 해군 장교와 주례 회동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오랜 방어 주장을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관철시키겠다고 떠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은 미국 선박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성은 여러 차례 미국 선박의 대만 해협 통과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자유통행의 권리라고 반응했습니다. 미국 국방성은 반복적으로 미국 해군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떤 곳에서도 비행하고 항해하고 그리고 작전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리주어챙이 도발적인 언사를 하기 하루 전에 존슨 제독이 그 면대면 회담을 건설적이고 솔직한 만남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미국 해군 발표에 따르면 리차드슨 제독은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과 지속적인 결과지향적이고 위험을 줄이는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개의 전선에서 치솟는 긴장의 와중에 의도치 않은 그리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이어질 도발을 막기 위한 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주어챙이 매우 도발적인 언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대만 합병을 시사하자 대만이 지난주 화요일에 서부 해안에서 중국을 향해 실사격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포병 배터리, 자율추진 포병 무기, 공격용 헬리콥터, 그리고 주요 전투용 전차가 서부 도시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대만 공군의 프랑스제 미라지 2000 전투기들이 출격 연습을 했습니다. 대만의 전쟁 훈련은 북경의 팽창하는 군사력과 대만 침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미 국방성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실시되었습니다. 미 국방성 보고서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 군사력의 존재가 중국의 등장을 억제하고 특히 대만 갈등 시나리오에 있어서 중국의 주권에 간섭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북경에서 개최된 미국 해군 최고위 장교 존 리차드슨 제독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참모총장 리주어챙이 외국 군대가 대만을 돕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만이 중무장 병기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개입해야 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1949년 내전의 와중에서 중국 본토에서 분리된 대만을 아직도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소장 계급을 한 국방성 대변인은 대만 군대가 중국의 수륙 양형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는 훈련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는 전쟁을 하는 방식을 연습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대만 언론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언제든 적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의 전쟁 훈련은 시진핑의 증가하는 압박의 와중에 등장한 것입니다. 시진핑이 이번 달에 대만과 재통일은 역사적인 추세이며 올바른 길이다. 대만 독립은 막다른 길이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중국이 2020년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보여주는 홍보 비디오를 제공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시진핑이 장담한 그대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겠지만 대만 점령에 실패하고 붕괴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발간하는 저널 Foreign Policy가 2018년 9월 25일 아주 중요한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저서와 학술 논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터프트 대학교의 정치학자 마이클 베클리의 논문과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연구위원 이안 이스턴이 저술한 책 중국의 침공 위협, 대만의 국방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입니다.
포린 폴리시의 이 기고문의 결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보다 훨씬 더 좋은 훈련을 받았고 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장비를 가진 군대를 만나는 최악의 악몽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맨 앞부분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대만의 모든 전력적 위치가 초토화되고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이 살해되고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중국 해병대 상륙작전이 진행되어 대만을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가장 큰 오류는 중국의 침공이 전적으로 기습 공격에 의존하고 매우 느린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첨단 디지털 통신 시대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선 연구위원은 2017년 대만 뉴스에게 강조했습니다. 대만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침공을 개시하기 60일 전부터 중국이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신호를 계속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공 30일 전이 되면 매 시간 단위로 중국의 침공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끊임없이 기만작전과 기만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과 미국의 정보기관을 성공적으로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스턴 연구위원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충분히 신속한 사전 경고가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만의 전략 및 명령 체계가 산악 터널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의 첩자들을 체포할 것이고 해군 함정을 취약한 항구에서 빼낼 것이고 대만의 250만 예비군을 중무장시킬 것이고 군 부대들을 전개하고 은폐와 엄폐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대만 해협을 폭발물로 완전 무장할 것입니다. 대만의 해변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주요한 적은 대만의 해병대의 상륙이 가능한 대규모 해변이 별로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대만에는 중국의 해병대 상륙이 가능한 대규모 해변이 딱 13개밖에 없는데 모두 이미 중국 해병대 상륙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턴 연구위원은 중국 해병대가 대만 상륙에 성공하려면 지옥보다 더 무서운 대만의 해변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만의 상륙이 가능한 13개 해변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철조망, 갈고리로 무장한 널판지, 피부를 벗겨내는 널판지, 가시철사 장벽, 철선 장애물, 스파이크 조각, 지뢰, 대전차 장벽, 대전차 장애물, 죽창, 쓰러진 나무더미, 트럭 운반용 컨테이너, 그리고 자동차 폐차장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해협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 침공의 또 다른 자연의 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만 해협 그 자체입니다. 대만 해협은 거의 1년 내내 강풍과 돌풍이 몰아치고 자주 태풍이 통과하고 농무, 즉 1m 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와 장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사실상 4월과 10월에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를 배제할 수 없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세계의 공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대만의 사업가들이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중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침공 전에 모든 공장의 갑작스러운 폐쇄와 송금 중단이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불일치와 공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는 이미 대만인 간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국의 선전기관과 인민해방군 기획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규모 대만인 간첩의 엄청난 음모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 대만인 간첩 또는 그들의 사주를 받는 세포 조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만인 간첩들이 중국 공산당 주요 정치 지도자와 군 고위장성을 대거 암살해버릴 수 있고 중국 남부에서 교통망과 전력 생산시설에 사보타지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와 군 장성들이 대만인 간첩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살해될 가능성, 그리고 중국 남부가 완전히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고성능 미사일 보유고가 엄청납니다. 대만도 장거리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 왔습니다. 대만도 브레이브 윈드 2라고 하는 지대지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km에서 1500km에 달하는데 홍콩, 상해, 후장성, 광동성 그리고 저장성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지대지 미사일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 침공을 위해서 병력을 집결하는 장소를 모조리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다수의 대탄도 요격 미사일 ABM을 개발해서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대만이 국내에서 개발한 스카이바우 천궁은 대기권 밖에서 떨어지는 또는 항공기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습니다.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 함대는 이러한 미사일만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대만 전투기 공격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만의 험준한 산악 중앙에 위치한 철옹성 경납고에서 출격하고 대만의 잘 닦인 고속도로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함정들이 대만 예비 해군의 잠수함과 대잠함이 발생하는 어뢰의 희생물이 될 수 있고 대만 해협에 대나무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기뢰의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이스턴 연구위원은 또한 해저에 묻혀있는 파이프라인에 불이 붙으면 화염 장벽이 발생해서 중국의 전함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가짜 무기들이 중국의 공격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대만의 움직이는 미사일 발사대와 대포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산악으로 구성된 대만의 모든 지역에 중국이 설정한 타격 목표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수를 셀 수도 없는 유인용 가짜 무기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1990년부터 91년에 있었던 걸프전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미군과 동맹군의 공격 성공률이 매우 낮았고 78일에 걸친 코소보 공격에서도 세르비아의 움직이는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비대칭 전쟁 능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이스턴 연구위원은 낮은 비용이 국방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군이 둥펑 21 같은 저렴한 미사일을 사용해서 미국의 값비싼 핵 항모를 공격하려고 하듯이 대만군도 초음속 미사일 브레이브 윈드로 중국의 항모 랴오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비대칭 전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생산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있는 텐군 드론을 포함한 새로운 드론 개발을 위해서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진핑이 이 방송을 시청한다면 10중 8구 대만 침공을 포기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대만 침공으로 중국군 괴멸과 중국 붕괴를 자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공산화된다고 주장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만의 국가 수호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대만처럼 독자적인 국가 방어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만 미국도 돈 타령하지 않고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오로지 한국의 방어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면 그것이 미국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우리 돈으로 미국의 군대와 무기를 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충분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개발해야만 주한미군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방송 제작을 돕습니다. 감사합니다.